저녁 무렵 복수는 손자 민재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우리 민재. 또 무슨 일 있었어? 복수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복순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죠. 며칠째 반복되는 이상한 울음이었습니다. 재혼한 딸 수진의 집에서만 다녀오면 꼭 이랬어요.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엄마한테 혼났어? 복순이 다시 물었지만 민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요 하고는 더 세게 울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자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죠. 왜 저럴까?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렇게 떨면 뭔가 있는 건데 그녀는 눈을 감고도 계속 생각을 굴렸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훌쩍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민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도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오늘은 안 갈 거야. 우리 민재는 할머니랑 있자.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복순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어요. 그럼 갔다 오면 할머니가 고기 구워줄게. 알았지?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꺼림칙했습니다. 민재가 떠난 뒤 복수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발소리가 자꾸 바닥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창밖에는 눈발이 희미하게 날렸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손을 떨었습니다. 오래전 잊으려 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딸 수진이 첫 결혼 때 힘들어하던 그 시절, 사기당했던 일, 그리고 복순의 재산을 노리던 사내의 얼굴. 그 얼굴이 어쩐지 떠올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설마 같은 놈일 리 없지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울음이 단순한 아이의 변덕이 아니라는 걸 복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복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렸고 복순의 품에 안긴 채로 민재는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복순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재우고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복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이윽고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복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구나. 그녀는 머리맡에 스탠드를 끄고 조용히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한참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복순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세상 어떤 진실이라도 손자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결의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서늘했어요. 손자가 밥을 먹는 동안 복수는 슬쩍 아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재는 수저를 들고도 밥알을 잘 삼키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어제 엄마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복순이 다정하게 묻자 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등 위로 자신의 주름진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다 이해해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말해요. 그러나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꽉 다물리고 눈동자는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운 그림자를 피하듯이요. 그날 오후 복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왜 또 그렇게 걱정해요? 애도 잘 지내고 나도 행복해요. 그 말 속엔 억지로 꾸며낸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 현우 씨는 어떤 사람이니?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곧장 웃음을 섞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걱정 말아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완벽했고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스며들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 따뜻한 색감조차 마음을 식히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장난감을 들고 복순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저씨가 사준 거예요. 복수는 그 장난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어딘가에서 맡아본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이 퍼지자 복순의 머릿속에 스쳐간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던 사내, 현우. 그의 웃음, 그 손짓, 그 말투. 모든 것이 똑같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몸이 굳은 채로 장난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야, 그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했지? 현우요. 엄마 남편이에요. 그 짧은 대답이 복순의 등골을 식히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에 그 인간이 다시 나타나다니. 복수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때도 그는 달콤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투자만 하면 금방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죠. 남편이 그 일로 쓰러지고 복수는 몇 년을 고생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수진 곁에 나타났다는 건 상상조차 끔찍했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일 리가 없지. 복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SNS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얼굴.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미소였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사기 피해자 명단이라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름 현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복수는 차가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민재가 잠든 방 문 앞에 앉아 복수는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다시 당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자의 고운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복수는 이를 다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를 울게 만든다면 이번엔 끝까지 맞서리라 다짐했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을 때 복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가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음엔 확인해야겠어. 직접 들어봐야지. 불 꺼진 방 안에서 복순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불안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복순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창밖은 어둑했고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장롱 밑에서 낡은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자의 눈물,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이걸로 살 수 있겠지. 복수는 읊조리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문 앞에 앉은 노점상 아저씨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무슨 일로요? 녹음기 하나 사려고 해요. 작고 들키지 않을 만한 거요. 아저씨는 잠시 복순을 바라보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요즘 제일 잘 팔려요. 작고 소리도 또렷하게 나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사람 인생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큰일 있으신가 봐요? 글쎄요. 확인은 해봐야 알겠죠. 복순은 짧게 웃으며 돈을 지불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침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보다 마음속 긴장감이 더 싸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복순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자의 가방 속을 조심스레 열어 안쪽 주머니에 장치를 숨겼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할머니가 알아봐야겠어. 그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빛을 감췄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인형을 안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거 준대요. 그래, 다녀와. 근데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응. 아이의 짧은 대답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복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워질 때까지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낼 때마다 복순의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뛰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다가올 즈음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장난감 대신 낡은 인형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민재야, 왜 그래? 엄마가 화났어요, 아저씨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요. 하지만 복순의 눈빛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잠들자마자 조용히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의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발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잠시 뒤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조용히 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 뒤로 들려오는 건 낮고 거친 남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여자 돈만 챙기면 끝이야. 복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어지는 녹음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요. 애가 들으면. 걱정 마. 그 늙은 여자 아직도 돈 숨겨놨을 거야. 그 말에 복순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녀는 중얼거리며 재생을 멈췄습니다. 녹음기에서 손자의 울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엄마가 말하지 말래요. 그 순간 복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복순은 손자의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가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야겠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남기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이 복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결심의 무게를 짊어진 한 여인의 모습처럼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복순의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며 얹혀 있었습니다. 아직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복수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듣지 말아야 하는 걸 듣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손자의 울음이 귀에 맴돌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딸깍. 녹음 버튼을 누르자 약한 잡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야, 울면 엄마가 속상하잖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끝에 섞인 피로한 기색이 복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잠시 후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돈은 언제 넘겨줄 거야? 복순은 숨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해요. 애가 들으면. 애야 어차피 모를걸. 다 끝나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 한마디가 들리자 복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이야. 현우 너였구나. 복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 사내는 그녀의 평생 모은 돈을 빼앗고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수지는 어린 나이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세월이 떠오르자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재의 억눌린 울음이 들렸습니다. 아저씨, 그건 하지 마요. 무서워요. 그 뒤로 현우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비밀이야, 알겠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내 아이의 떨리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녹음기 위에 머리를 묻고 속삭이듯 울었습니다. 내 손자가, 내 딸이 그 인간 손에. 잠시 후 녹음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해요. 아이 앞에서는. 이제 와서 왜 그래? 돈만 넘기면 끝이야. 그 여자가 우리 엄마야. 당신 알면서도. 알지. 그래서 더 쉬운 일이지. 그 순간 복수는 전신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생을 멈추지도 못한 채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민재가 울었구나. 복수는 중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곤과 분노가 뒤섞인 그 표정은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느님, 저 사람 또 용서해야 합니까? 그 한마디에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곧 굳은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복수는 녹음기를 다시 재생하며 필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복수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안엔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름 현우. 그녀는 그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할 차례야.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빛났습니다. 민재야, 이제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그녀는 녹음기를 품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둠으로 덮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의 끝에서 복순의 결심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살짝 비쳤지만 복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녹음기를 품에 넣은 채 밤을 꼬박 새운 탓이었죠.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안쪽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과 경찰 문서가 보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써내려간 고소장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범 현우 수배중. 복수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나타날 줄이야.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신문지 위에 펼쳐둔 옛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하나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틀림없어. 눈빛이 같아. 복수는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서 민원 창구 번호를 눌렀지만 손가락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딸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사실을 말하면 저 아이는 무너지겠지.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수는 딸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현관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수진의 웃음 그리고 그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펜스 너머로 살짝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남자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옆에서 민재가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까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복수는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현우 사기, 피해자 모임. 수많은 글들이 검색 결과에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사람들 등쳐먹고 다닙니다. 여전히 이름 바꿔서 사업하는 중이에요. 복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아래에는 익숙한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H&W 투자개발 대표 윤현우.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이 최근에 말하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복수는 분노에 손을 부르르 떨며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젠 숨지 못할 거야. 그녀는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할머니가 잡을게. 그 나쁜 사람을. 저녁이 되자 복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녹음기와 과거 사건 자료를 함께 담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딸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일을 폭로하면 딸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눈앞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숨길 수 없지. 그녀는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냉정한 공기와 함께 낯익은 형사가 보였습니다. 김복순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복수는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내 딸을 속이고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들춰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이 이름 아직도 우리 명단에 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엔 절대 못 도망가게요. 경찰서를 나서는 길, 눈앞의 거리에는 겨울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복수는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숨지 말아라, 현우. 이번엔 내가 널 찾아낸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는 한 줄기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번엔 그녀가 끝을 내리라 다짐하면서요. 새벽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검은 외투에 목도리를 질끈 매며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잡아야 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 수진의 집은 신도시 외곽 깔끔한 신축 주택이었습니다. 담벼락엔 센서 등이 켜져 있었지만 복수는 그 빛이 닿지 않는 모서리를 골라 몸을 숨겼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야, 그만 울고 밥 먹자.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온 낮은 남자의 음성이 복순의 등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애 좀 단단히 가르쳐. 자꾸 말 안 들으면 곤란해진다니까. 복수는 문틈을 통해 집안을 엿봤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재는 소파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복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복수는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현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와인을 잔에 따르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이러다 들키면. 들킬 일 없어. 그 늙은 여잔 순진하잖아. 그 말에 복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늙은 여자라는 단어가 머리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창가 아래로 몸을 낮췄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고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하겠지. 복수는 속삭이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당 한켠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소리였지만 복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구야?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복수는 급히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우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한동안 살피던 그는 아무것도 못 본 듯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민재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다 끝낼 거야. 복수는 담벼락 너머로 몸을 내밀어 거실 안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응, 돈은 이번 주에 넘길 거야. 그 여자 아직 모르는 눈치야. 그의 입가에 스치는 비열한 미소를 복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들고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시선이 창문 밖 복순을 향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조용히 입모양으로 속삭였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현우의 눈에 띄었습니다. 뭐 봤어? 현우가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애 앞에서 그만 좀 해. 그러나 현우는 밀쳐냈습니다. 시끄러워. 그 소리에 놀란 복수는 본능적으로 담 너머로 몸을 굴렸습니다. 등에 흙이 묻고 손목이 까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고
작은 붉은 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단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피 묻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얼굴 속엔 낯선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녹음기를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경찰이 믿어줄 거예요.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 손자가 다시는 울지 않게 이제 끝을 보자.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붓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첩, 녹음기, 그리고 작게 접힌 메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늙은 여자 돈만 빼오면 끝이지. 그 남자의 비열한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순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그녀는 결심한 듯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수는 다시 수진의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골목길 가로등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현우가 내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웃고 있었죠. 그래, 이번 주 안에 넘길 거야. 그 여자 아직도 모르는 눈치야. 복수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울렸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담장 아래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 불빛 너머로 수진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식탁 앞에 앉아 울고 있었고 현우는 그 맞은편에서 서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도장만 찍으면 돼. 당신 이름으로 재산이 많다며? 그건 엄마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조용히 해. 늙은 여자가 다 쓸 일이나 있겠어? 그 소리가 복순의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카메라 렌즈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 그거지.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조용히 해. 애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그 말에 복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저 인간이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증거가 먼저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복수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다시 켜서 현장의 소리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한참 후 현우는 수진에게 냉소적인 웃음을 던졌습니다. 애는 내 편이야. 나 없으면 그 늙은 여자도 너도 끝이야. 그 말에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녹음이 끝나자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순의 걸음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못 무시하게 하리라. 그녀의 눈빛은 유리창에 비친 채 반짝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복수는 낡은 코트를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사건, 현우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또 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딸과 손자가 위험해요. 형사는 녹음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겠네요. 신고서 작성하시죠.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민재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복순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건 다 널 위해서야. 그녀는 그림을 품에 안았습니다. 창문 밖엔 이른 새벽의 어스름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이제 할머니가 널 울린 사람을 잡을 거야.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정의의 불꽃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수는 경찰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색 건물 위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가방 안에는 증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사진, 그리고 현우의 이름이 적힌 서류까지. 이제 끝내야지.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문을 밀었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형사 김이 복순을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 씨 오셨네요. 자료는 다 준비하셨어요? 예, 여기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복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형사는 신중히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현우의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늙은 여자 돈만 챙기면 끝이지. 형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이 지금 딸 옆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차 세대가 수진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현우는 허둥지둥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날 고발했어? 그 외침이 복순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 짓을 세상이 알게 된 거야. 수지는 울며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 씨가 뭘 잘못했나요? 형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남편분 다중사기 전과자입니다. 이번에도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이미 현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복순을 향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늙은 여자. 끝까지 귀찮게 굴더니 결국 복순은 한 걸음 다가서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망친 게 내 인생뿐인 줄 알았지? 이젠 내 딸, 내 손자까지 건드렸잖아. 현우는 씩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잖아, 복순 씨. 그 말에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올 차례야. 차가 떠나고 남은 건 고요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다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엄마 나 바보였어요. 그 사람 믿었어요.
괜찮아. 누구라도 속았을 거야. 내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두 사람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재가 집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복수는 허리를 굽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울지 마, 알았지? 응, 이제 아저씨 안 와? 응, 이제 안 와. 다 지나갔어. 아이의 작은 손이 복순의 목을 꼭 감쌌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집 무슨 일이라던데? 복순 할머니가 사람 하나 살렸대. 그 말에 복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렸던 억울함과 공포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찰차가 멀어지는 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여보, 이제 그 사람은 못 나와요. 하늘 어딘가에 있을 남편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딸과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 위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세 사람의 발걸음은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나고 드디어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복순의 집안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냄새가 퍼졌고 마루에는 민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내가 밥 다 먹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복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대단하네. 할머니가 고등어도 구워줄까? 응. 근데 엄마도 같이 먹자. 복순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수지는 방에 틀어박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수진이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가엔 아직 붓기가 남았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복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우리 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식탁 위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복순이 밥그릇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셋이서 잘 살아야지. 새 출발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랑 나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울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복수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복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때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하늘이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이 지켜보는 거 다 느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그때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눈 와요. 복순이 고개를 들자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우리 민재. 하늘이 우리 축하해 주는가 보다. 민재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아이도 돌봐야 하고 새로 살 집도 찾아보려고요. 복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답지. 이번엔 아무한테도 속지 말고 민재만 생각해요. 네, 엄마. 한참 동안 세 사람은 마당에서 눈을 맞았습니다. 민재가 눈을 뭉쳐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이건 엄마. 복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네.
이제 이 눈사람도 우리 가족이네. 수진이 뒤에서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날 밤 복수는 방 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현우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됐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민재가 잠에서 깨어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복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 민재 잠이 안 와요? 응, 그냥 할머니 손잡고 싶어요. 복수는 웃으며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다 괜찮아요. 복수는 그렇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랜 세월 무겁게 짓눌렀던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는 따뜻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웃을 수 있겠네요. 창문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송이는 조용히 마당 위로 쌓이며 모든 상처와 고통을 덮어주듯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복순의 마음속에도 하얀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녘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복수는 부엌의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낡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흰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널 다시 켤 일은 없겠지. 작게 중얼거리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 안에서 낯선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녀를 절망 속으로 끌어내렸던 그 목소리, 현우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늙은 여자 돈만 빼오면 끝이지.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이었지. 결국 스스로 무너졌잖아. 그녀는 녹음기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과거를 봉인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 말이 허공에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뒤편 방에서는 민재의 숨결이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아이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다가가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요. 아무도 널 울리지 못하게. 그녀는 천천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날들, 사기당해 모든 걸 잃었던 그 절망의 시간, 그리고 손자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한 장의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행복이 남았네요.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위로 햇살 한 줄기가 길게 떨어졌습니다. 복수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그 빛이 손등에 닿자 마치 오래된 상처까지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지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부스럭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깨서. 오늘은 같이 장 보러 가요. 민재도 학교 가기 전에 좋아할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오랜만에 장터국밥도 먹자. 좋아요, 엄마. 두 사람은 마주 웃었습니다. 복수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녹음기는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었고 대신 벽에는 민재가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나,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서툰 글씨였지만 그 문장은 복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울 일도 숨길 일도 없어요. 남은 건 웃는 일뿐이죠. 그 말에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서 꼭 그렇게 살아요. 그럼요. 그게 인생이지.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살짝 밀려들었지만 그 안엔 새로운 하루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민재의 손을 잡고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은 눈사람 다시 만들자. 좋아요, 할머니. 아이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그림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눈빛엔 고요한 평화가, 그 미소엔 오랜 세월의 용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